자, 지금 이 시간은 경매에서 알아야 할 각 권리 간 배당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 거 없는 걸 알려면 이 배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배당을 내가 따지려면 또 골치 아프고 가니까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게 대충 나오는데 그것은 참고만 하고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뭐 좀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경매의 각 권리 간 배당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경매 비용입니다. 경매를 진행될 때 뭐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그같이 경매 절차 비용이라든가 모든 이 비용은 최우선 순위로다가 0순위로 변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순위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로채권 최종 3개월 노임채권입니다. 지연이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최종 3개월 노임채권은 1순위로 다 배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노임채권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가처분을 했다면 상관없는데 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신청도 안 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임채권은 배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1989년 3월 29일 이후에는 발생된 퇴직금은 3년간 퇴직금 전액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나 배당 종기일 때문에 퇴직금 사유가 발생해야 되지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배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이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주택증의 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 중 일정액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했는데 이것은 최우선 변제금이라 무조건 100% 다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순위, 권리 순위에 따라서 안분 배당 후 흡수 배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우선 보증금은 이것은 배당 신청을 설령 하지 않았다 해도 배당이 됩니다. 최우선 소액 임차.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지위에는 압류권보다 선순위 임차인이면 되고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당권 후 소액 임차인은 배당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흔히 이걸 가지고서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당권 후에는 권리상 해당이 안 되는데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소액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주인과 짜고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니까 못 받으니까 이렇게 이제 세입자들 하면은 최우선 변제가 되니까 소액 임차인은. 근데 경매 기입 등기 후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는 소액 임차인은 배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저당권 설정 당시에 주택이 아니었으나 그 뒤 용지 변경된, 그러니까 상가를 갖다가 실제 상가인데 주택으로 꾸며서 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최우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한도 내에서는 최우선 변제받고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같은 경우는 저당권과 동순위로 우선 변제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이전을 하고서 실제 거주만 하고 있다면은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예를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못 받거나 혹은 배당을 못 받더라도 대항력이 있어서 누구한테
받느냐면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배당도 신청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 적법한 임차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리를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사가 필요하고 주의를 아주 요하는 그런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매각대금의 2분의 1 내에서 최우선 변대를 받되 주택과 대지가 일괄 경매시는 대지 매각대금에서도 우선 변제가 됩니다. 일괄 경매가 아니라 대지 부분만 경매될 경우도 대지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만 매각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일단 그 소액 임차인은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필지 중에서 임대주택 대지 부분만 타인에게 양도되어 일부만 대지가 경매된 경우 임차인은 대지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지만은 그 대지만 경매돼 가지고서 그 낙찰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성립 시 소유 대지가 경매된 경우도 마찬가지 임차인은 대지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경우이고 그 저당권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못 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을 짓고 신축된 건물에는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2순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순위는 그 조세 중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금, 그러니까 이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왔으면 그 부동산에 그 부과된 세금이나 가산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당해세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담보권 설정일보다 뒤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세채권은 권리가 발생하면 납부기일 통지서가 법정 담보권 설정 기일 후에 발송된 거라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는 담보권, 앞에서는 일반조세 공과금은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담보물권에 설정이 된 법정기한이 도달한 조세채권을 말합니다. 조세채권 사이는 압류 선착순 순위에 의해서 압류한 것부터 선수가 됩니다. 전번에 제가 이제 그 등기를 하면서 했는데, 먼저 등기가 되고, 먼저 고시가 된 그것서 우열 관계를 따집니다. 접수 똑같은 날이랄 때는 접수 수에 따라서 이제 권리가 갈리고 그렇게 합니다.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는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선호에 따라서 결정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순위를 보도록. 4순위는 조세 등에 뒤지는 채권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권이라든가 가등기, 담보권이나 전세권이나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 상호간에는 먼저 등기 우선순위에 달합니다. 등기 순위에 달하고, 등기가 똑같은 날 등기될 때는 등기의 접수 순에 따라서 권리가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하여튼 주택 임차인 보증금은 담보권이 되므로 등록순에 따라 등록 선착순 주의가 이게 다 똑같은 그 경우입니다. 먼저 등록을 해야 되고, 먼저 접수한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부합되지만 말이야, 압류권자가 우선 배당받을 수 없고, 가등기 등기 취득한 가등기 담보권을 배당 요구를 했으면 여기에 포함된 압류권자의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후순위 압류권자는. 다만 등기 권리로서 압류 등기가 앞서지만 권리로서는 채권인 압류채권이 물권인 저당권에 앞설 수 없어 후순위 저당권자가 압류채권과 동순위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만 한 경우는 우리나라는 배당은 개별 상대 요설과 절차 상대 요설에서 개별 상대 요설을 따르는데, 개별 상대 요설에 따르면 안분 배당 후 흡수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배당에서 그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순위는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 기타 근로채권. 6순위는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 전세권보다 이유인 일반 조세채권. 그 다음에 7순위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이런 채권은 조세보다 우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위에서 임금채권과 퇴직금, 재보상금은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일반 채권, 일반 근로채권이나 이런 것은, 임금채권도 아까 얘기했던 문제는, 임금채권은 3개월분, 최종 3개월분만 1순위로 배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3년간만 배당을 받고, 그 이외의 것은 여기 5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8순위는 일반 채권은 경매 순위에서는 8순위나 담보 실행권인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4순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 채권자와 다른 일반 채권자 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채권자, 약정자, 후순위 채권이 있던 그 순위는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중요한 것이, 선수임차인 보증금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배당 요 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 그러니까 전입일자만 빠르면 배당을 못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세는 국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평가세,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토지종합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종합소득세 등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받았을 때 인도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도명령 신청 시는 꼭 6개월 전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이 인정이 안 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걸리니까 인도명령을 6개월 안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때는 인도명령 신청서하고 수입인지, 송달료, 부동산 표시, 접수와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하고서 점유이전 가처분을 꼭 해야 됩니다. 점유이전 가처분을 안 하면은 나중에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지가 나가고 다른 사람한테 버리면 판결 받은 거 아무 소용 없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점유이전 가처분을 해야 되고, 참고로다가 여기 이제 부동산에 종물에 대해서 알아봐요. 종물은 화장실, 목욕탕, 창고, 수족관, 건물은 종물에 속하고, 부동산 종물, 동산의 종물은 주유기나 보일러실, 지하 펌프나 양수기는 동산의 종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물이 아닌 것은 호텔에 설치된 TV나 세탁기나 탈수기는 이건 종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